시간이에요. 두 번째 시간. 소풍 왔습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예? 소풍 왔어요 지금? 뭐 소풍 온 듯이 그렇게 막 하고 와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야지 학원 오는 즐거움이 있지. 예. 아주 좋은 학원이죠. 예. 자, 두 번째 시간. 페이지가 121페이지 중개사무소. 사무소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무소 설치에 관한 내용으로서 한 문제 보통 이제 출제가 됩니다. 사무소 설치에 관한 단독으로 나올 때도 있고, 사무소 설치와 그 다음에 이전을 합쳐가지고 이제 같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중요한 조문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소 설치, 중개사무소 설치. 크게 주제가 네 가지입니다. 중개사무소 설치에 대한 주제가 네 가지. 첫 번째가 중개사무소 설치함에 있어가지고 그 설치 기준입니다. 네, 기준. 결론적으로 세 가지가 기준인데, 자, 중개사무소 설치는 누가 합니까? 개업이 하겠죠? 네, 개업. 예, 주어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나갑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어디다가 설치하냐면은 등록관청 관할구역. 그러니까 등록관청 관할구역이라고 하면은 이제 시군구를 말하겠습니다. 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는데 몇 개의 사무소를 둘 수 있냐? 한 개의 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그러니까 한 개소예요. 첫 번째 설치 기준이 한 개소라는 거지. 자기 사무소는 몇 개입니까? 한 개예요. 우리나라에서 자기 사무소는 몇 개? 한 개라니까. 돈이 많다고 두 개, 세 개 둘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만약 허용이 된다면 돈 많은 사람은 여러 군데다가 막 둬가지고 사업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일단은 한 개소다 이 말이고요. 자, 그러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있죠.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도 주된 사무소는 몇 개? 한 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두 번째 기준이 뭐냐면 천막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 시설물, 임시중개 시설물, 뭐 떴다방 같은 거를 설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기준이에요. 임시중개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법인도 안 되겠죠, 당연히. 법인인 개업도 천막 같은 거 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 기준이 뭐냐면, 자, 예외적으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요, 어디에다가 신고하고? 등록관청. 등록관청에다가 신고를 합니다. 등록관청에다가 신고하고,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다가 무엇을, 분사무소라는 거를 둘 수 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기준인데, 중요한 거는 일단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는 거죠.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 나오면 틀린 겁니다. 자, 그리고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 개업은 누굽니까? 법인이에요. 법인. 법인만이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 거지. 법인 말고 다른 개업들은 분사무소를 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법인만이 분사무소를 두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 그러면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둔다고 봤을 때 등록관청에 신고하라고 그랬죠. 자, 이때 등록관청은 어느 등록관청을 의미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해운대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다. 부산 해운대구, 그다음 울산 남구에다가 분사무소를 두려고 한다. 그러면 해운대구청하고 남구청하고 둘 중에 한 군데 가야 되죠. 신고하러 가야 됩니다. 그 둘 중에서 어디 가겠습니까? 해운대구 갑니까? 남구 갑니까? 해운대구 갑니다. 해운대구청 가야 돼요. 그럼 해운대구청을 뭐라 부릅니까? 예, 해운대구청을 주사무소 등록관청 이래 불러요. 그러니까 분사무소를 두려면 어디 가야 돼요? 주사무소 등록관청에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분사무소를 어디를 두든지 간에 주된 사무소 가가지고 등록관청에다가 신고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다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다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주된 사무소가 해운대구에 있으니까 해운대구에는 분사무소를 둘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 기준은 한개소, 두 번째는 임시중개시설물 설치할 수가 없고, 세 번째 법인만이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분사무소에 관한 설치 기준입니다. 분사무소 설치 기준. 자, 분사무소 설치 기준은 두 가지라고 보면 되는데,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겠죠. 법인이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 군, 구를 제외하고요. 시, 군, 구별로 분사무소를 두는데 몇 개소를 초과할 수 없냐면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조문이. 자, 일단은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어떻게 했습니까? 제외하고.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그 뜻이겠죠? 나머지 시, 군, 구별로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다면 같은 시군구 안에는 두 개, 세 개를 못 둔다 이 말이에요. 남구 안에 두 개, 세 개 못 둔다 이 말이에요. 남구에 몇 개? 한 개. 북구에 몇 개? 한 개. 되겠습니까? 서울 강남구에 몇 개? 한 개.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기준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분사무소, 우리 주된 사무소,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 뭐라 부릅니까? 대표자라고 하잖아요. 대표자라고 했죠.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 나왔었죠. 분사무소에서 그걸 관리하는 사람, 그걸 대표하는 사람, 분사무소를 대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라 부르냐면 책임자라고 불러요. 자, 책임자니까 이 책임자는 자격증 정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책임자는 공인중개사. 이게 두 번째예요. 책임자는 공인중개사가 돼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걸 네 글자로 뭐라 불렀어요? 특수법인이죠. 대표적으로 어디가 있었습니까? 특수법인? 농협이 있었잖아요. 농협이나 자산관리공사. 이런 농협 같은 곳에서는 중개업을 위주로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분사무소를 둘 수가 있는데 반드시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 없어요. 그 말이 책임자 규정 배제, 책임자 규정을 배제하겠다 이 말이지.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 없다. 어디에서는? 특수법인에서는. 특수법인의 분사무소는요. 우리 중개법인은 반드시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공인중개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사무소에 대한 설치 기준 두 가지. 자, 이제 분사무소를 설치하러 가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 분사무소 설치 절차예요. 자, 분사무소를 두려는 자, 분사무소 두려는 자, 법인이 되겠지요. 첫 번째,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한다고 그래요. 등록이 아니고 신고겠죠. 자, 설치 신고를 하러 간다. 자, 어디 간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주사무소 등록관청에 가라고 했어요. 주사무소 등록관청. 주사무소, 첫 번째 중요한 게 요거예요. 주사무소 등록관청에 가야 된다. 그러니까 분사무소에 관한 내용은 거의 모든 것이 다 주된 사무소에서 관리를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분사무소를 두려운다 그러면은 주사무소에 가가지고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신고하러 갈 때 또 그냥 가진 않겠죠. 그래서 설치 신고서가 있어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에다가 플러스 세 가지 서류가 필요해요. 세 가지를 첨부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뭘 첨부하냐면은 첫 번째 책임자 있죠. 책임자는 공인중개사가 돼야 됩니까? 예, 책임자의 실무 교육 받은 거 있죠. 실무 교육 수료 확인증, 수료증 4번 필요하고. 자, 두 번째가 중요하네. 자, 두 번째 뭘 가져갑니까? 보증 설정 증명서를 바로 가져가요. 보증 설정했다는 거 증명서류 바로 설치 신고할 때 가져가야 된다는 사실. 이게 뭐랑 틀리냐면은 우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 첨부해야 되는 서류에 보면은 이 보증 설정 증명 서류가 없어요. 그때는 없죠. 등록 신청할 때
보증 설정 증명서를 가져가지 않죠. 그러면 등록 신청할 때는 언제 보증 설정 신고를 했습니까? 뭐 답을 뭐 이렇게 100% 이렇게 확실하게 딱 대답을 내가 요구한 건 아니고 그죠? 예. 그냥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한 거지, 그죠? 한번 상기시켜 보라고. 등록 절차가 떠올라 줘야 돼요. 등록 절차 1, 2, 3, 4번. 그 3번에 있다, 그죠? 조금 그래도 했네, 3번. 1, 2, 3, 4번 딱 생각나죠? 그 뭐, 예. 1번이 등록 신청했고, 그럼 2번이 뭐예요? 예, 7일 이내 서면 통지 이거죠. 7일 이내 서면 통지 받고 그 다음에 3번 보증 설정 신고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4번에 등록증을 교부받은 거예요. 등록 절차가. 그러면 여기 차이점이 여기는 바로 보증 설정 신고 들어갔잖아요. 보증 설정 증명서를 가지고 들어간 거죠. 신고하러 갈 때. 근데 등록 절차에서는 통지를 받고 난 다음에 보증 설정을 신고한 거예요. 왜 그때 한 겁니까? 왜 처음부터 안 가져간 거예요? 내가 등록이 될지 안 될지 몰라서 그래요. 등록 신청할 때 등록이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바로 보증 설정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통지를 받게 되면 내가 등록이 된 거잖아요. 그게 개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증 설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왜 바로 보증 설정 증명서를 가져갑니까? 이미 법인은 등록이 돼 있잖아. 법인인 기업이 등록이 돼 있죠? 등록됐기 때문에 바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러면 세 번째 가져가야 되는 게 있잖아요. 뭡니까? 예, 분사무소를 확보했을 거 아니에요. 사무소 확보 서류. 자, 사무소 확보 서류 여기에서 건축물 대장의 기재가 만약에 지연된다. 그 건물이. 그러면 뭘 가져가야 돼? 예, 기재가 지금 지연되는 이유 적은 서류 그걸 가리켜서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서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서, 기재 지연 사유서. 자, 이 세 가지를 첨부하는 거죠. 첨부하지 할 필요 없는 게 있어요. 첨부 X. 첨부 X. 첫 번째, 이 책임자의 자격증입니까? 예, 자격증은 첨부 안 하고 어떻게 하죠? 자격증 첨부 안 하고 예, 등록관청이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한다. 항상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법인의 등기사항 증명서. 요거는 등록관청에서 확인해야 될 사항이다. 세 번째, 건축물 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록관청에서 행정정보 공동 이용망을 통해서 확인하는 서류. 등록관청에서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다. 이래 보시면 돼요. 첨부 X. 자, 설치 신고를 하러 가가지고 적합하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등록관청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냐면은 신고 확인서 교부를 합니다. 일단은 신고 확인서를 교부한다. 신고 확인서를 교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신고 확인서를 교부하고 플러스예요. 하고 여기서 그 다음에 지체 없이 분사무소 설치 예정지역 분사무소 설치 예정지역 관할에다가 통보합니다. 분사무소 설치 예정지역 관할에다가 통보한다. 그러면 해운대구청장이 분사무소 설치 예정지역 관할인 남구청장에다가 통보한다 이 말이겠죠. 남구에다가 분사무소를 둔다. 그래가지고 자, 여기 절차예요. 절차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절차 간단하죠. 네. 1번 2번밖에 없잖아 지금. 절차는 첨부 서류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마지막에 네 번째가 사무소에 관한 공동사용이에요. 사무소 공동사용. 자, 사무소 공동사용은 사무소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사무소를? 네, 사무소를 같이 사용하자는 거예요. 사무소만 같이 사용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동업 있잖아, 동업. 동업하고는 다른 겁니다. 동업은 뭐예요, 동업은? 동업은 일단은, 투자도 좀 같이 하고, 그죠? 일도, 운영도 같이 하면서 수익도 같이 분배를 하는 뭐 그런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동업이잖아요. 수익도 반반 나누면서 뭐 이런 식으로. 잘 되든 못 되든 반반 나누면 이런 식으로 이제 동업을 하는 거지.
자, 동업을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동업은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동업은 안 되는 거예요. 이 동업이라는 건요, 해봤는가 봐. 동업은 잘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예요. 잘 되면, 그죠? 사람이 잘 되면 어떻게 돼? 막 욕심이 생기거든. 내가 잘해서 됐다 이러면서 막, 혼자 다 해보려고 막 때리고 막, 그죠? 욕심이 생겨서 막 그렇다니까, 사람이라는 게요. 못 되면 어떻게 못 되면? 사람이 잘 안 되면 니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망했다면서. 잘 돼도 문제, 못 돼도 문제만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동업은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동업은요.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 학원은 지금부터 좀 친하네,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약간 초반에는 좀 서먹서먹 하다가 나중에 이제 7, 8, 9월 달 되면 좀 많이 친해집니다, 사람들이 또. 서로 끼리끼리 또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요. 다 같이 모일 수는 없잖아. 그렇죠? 마음 맞는 사람끼리 밥도 같이 먹고 이렇게 사람 맞는 사람끼리 모인다는 얘기지. 그래가지고 이제 언니 동생끼리 이제 막 모인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적도 나오고 밥도 같이 많이 먹었고 마음도 잘 맞고 하니까 이제 나가가지고 합격해가지고 같이 나가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나가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왜? 바보들끼리 나가서 뭘 하겠다는 게 서로 몰라가지고 두리번 거릴 텐데 지금 어떻게 하려고? 3개월 안에 뭐 다 망해가지고 셋 다 내려옵니다 바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일단 한번 해보려고 하면 한 사람을 딱 모시든지, 그러니까 좀 하는 사람 있죠. 그 전에 해왔던 소속이라든지 이런 사람 딱 데리고 와가지고 한 1년 정도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해서 좀 배우고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혼자서 하세요. 그냥 혼자. 같이 하지 말고. 밥 먹을 때 마음 맞고 뭐 이런 거지. 식성이 맞는 거지. 이게 사람이 돈이 걸려 있죠. 일이 걸려 있죠. 일 스타일은 또 모릅니다. 사람 일이라는 게. 이 머리 공부하고 일하고 또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도 많아요. 공부는 안 되는데 일이 잘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렇죠. 영업적으로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절대 같이 이렇게만 한다고 하면 안 되고 혼자서 단독으로 이렇게 구해가지고 한번 해봅니다. 약간 여유가 이제 돈이 있으면 뭐 차려놓으면 의뢰인이 올까봐 겁이 나서 안 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의뢰인이 간판 딱 보고 간판이 새 거네 그러면서 막 안 온다니까. 걱정하지 말고 3개월 동안 안 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3개월 동안 딱 임대료 까먹을 생각하고 한 1년 정도 까먹을 생각하고 초반에 너무 임대료를 비싼 데 가지 말고 좀 이게 싼 데 있잖아요. 뭐 자기 건물 있으면 제일 좋고 없으면 좀 임대료를 좀 이제 저렴한 데 가서 일단은 한번 해보는 거야. 해보고 1인 수익 자기가 안 맞을 수 있어요. 내가 적성에. 생각은 잘 될 것 같은데 이게 사람 일이라는 게 사람 만나고 또 이렇게 하는 게 또 일종의 약간 서비스 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안 맞을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일단 해보고 안 되면 바로 다른 길로 가야 된다니까. 그 잘 되는 사람이 또 있고, 그죠? 그러니까 한번 부딪혀 보세요.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한번 이게 사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사용 안 됩니다. 그럼 계속 그냥 집에 있는 거예요, 자격증이. 자격증을 써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더 공부가 잘 됩니다. 바로 투입된다고 생각하고. 부원장님도 바로 투입하잖아요. 부원장님 그 자격증 취득해가지고 바로 또 소속으로 투입하고. 우리 하다가 이제 또 오픈도 하겠지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든 안 되든 일단 무조건 가서 일단 해봐야 된다니까. 하고 맞으면 이제 계속 하고 안 되면 바로 그냥 치우고 꼬꼬지 하고 그래 하세요. 그러면 안 돼. 안 되는데 못 자겠나 그럼 뭐 꼬꼬지는 꽂아야지 뭐.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는 동업이 아니고 사무소를 같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왜 사무소를 같이 사용합니까? 근데 도대체 돈이 없어서. 그렇죠. 아무래도 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돈만 많으면 말라고 구질구질하게 막 같이 막 낑기가지고 뭐 같이 왜 뭐 구질구질하게 막 볼 거 안 보고 다 보고 이렇게 막 사업 같이 합니까? 돈 많으면 그냥 혼자 하면 되지. 딱 차려가지고. 근데 법에다가 돈이 없어서 이렇게 적으면 좀 진짜 없어 보이죠. 그래서 법에는 뭐라 적어놨냐면 이렇게 적었어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효율적으로 어떻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목적이에요. 일단 공동사무소는 그래가지고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어떤 경우냐면은 처음에 개설 등록할 때예요. 최초에 등록을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친구가 지금 운영하고 있어 사무소를. 그 사무소로 같이 이제 공동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무소를 이전하는 거예요. 내 사무소가 있었어요. 계약 계획 다 됐죠. 근데 임대료 다 까온 거예요. 월차임으로 다 내고. 돈이 없죠? 친구 사무소 같이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설 등록할 때, 사무소 이전할 때 이런 경우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사무소 공동으로 사용해야 될 의무 없고 할 수 있다. 이때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함에 있어가지고 우리 법에서는 별다른 제한이 없습니다. 별다른 말이 없어요. 자, 첫 번째 종별에 대한 제한이 없다. 우리 공인중개사 종별이 세 종류가 있잖아요. 세 종류. 자, 부칙도 같이 공동사무소 되겠습니까? 네. 부칙도 같이 끼워줍니다. 부칙도 같이, 법인도 같이, 분사무소도 같이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죠. 수에 대한 제한이 있느냐, 수. 나 10명이야 안 됩니다. 10명이야 그런 거 없어. 10명, 100명 그런 거 말이 없지. 그러니까 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 그리고 면적에 대한 제한이 있느냐? 면적 제한 없습니다. 100제곱미터 이상 돼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면적 제한 없다. 그리고 별다른 신고 의무가 없어요. 이 말은 공동사무소를 하겠다고 신고하는 거 하지 않습니다. 공동사무소 신고 이런 거 작성하고 그런 거 없어.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서류는 첨부하는 게 있어요. 내가 공동사무소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서류 첨부하는 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보고 일단은 신고 의무 없고 따라서 모든 법률 관계와 업무 관계 모든 법률 관계, 업무 관계는 다 뭐라고요? 개별이에요. 개별이란 말은 각자 등록하고 각자 고용인 고용하고 각자 휴폐업하고 각자 행정처분도 받고 원래 각자 간판도 원래 설치해야 되고 그래 되는 거예요. 각자 개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업무 관계, 법률 관계가 개별이야. 밥도 어떻게 먹어야 돼? 각자 먹어야지. 각자 개별로 도시락 싸가지고 자기 책상에서. 그만큼 개별이야, 개별. 에? 그런데 아까 있잖아요. 사무소를 이전한다, 등록한다. 그럴 때 별다른 신고는 없지만은 요 서류 하나 첨부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승낙서예요. 다른 개업의 승낙서 첨부. 누구의 승낙서? 다른 기업의 승낙서.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기업의 승낙서. 쉽게 말하면 아까 얘기는 예를 들어서 친구의 승낙서가 필요해요. 그 친구가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 맞죠? 그 친구의 승낙서가 필요하다니까? 누구의 승낙서는 안 돼? 임대인의 승낙서는 안 돼요. 임대인이 무슨 상관이야? 건물주의 승낙서 안 돼요. 건물주가 또 왜? 무슨 상관이야? 그렇죠? 사무소는 그 친구랑 같이 쓰는데 그 친구가 허락을 해줘야지. 그 친구의 승낙서가 필요하다는 얘기지.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누구? 다른 기업의 승낙서.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다른 기업의 승낙서예요. 이거. 자, 그리고 모든 기업에 대해서 공동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건 아닙니다. 업무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 정지가 되어 있는 업무 정지 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사무소 공동 사용하는 거를 제한합니다. 업무가 정지 중에 있다. 그러면 사무소 공동 사용하는 걸 제한한다고. 되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 업무가 지금 내가 업무를 지금 휴업 중이다.
휴업 중이다. 일 안 하죠? 근데 지금 놀고 있지? 그런데 사무소에 계약 기한이 다 됐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무소를 이사를 가야 됩니까? 아, 가야지. 그거 무조건 되고. 안 가면. 가라, 나가라는데. 임대인 나가라는데, 지금. 아, 내가 휴업 중인데 계약 기한이 다 됐다고. 임대인 나가래요. 그럼 나가야지. 이사 가야지요. 이사 갈 수 있습니까? 이사 갈 수 있죠. 네. 자, 그러면 내가 업무 정리 중이에요. 내가 업무 정리 중이죠. 업무 안 하죠. 업무 정리 중인 상태인데 계약 기한이 다 됐어, 지금. 기간이 지나가지고. 임대인 나가래. 그러면 다른 데 가지고 사무소 이전 됩니까? 되겠죠? 이사를 못 가면 어떡해? 집에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럼 집에 가가지고 차려놓을까? 어린이집도 아니고, 지금. 이사 갈 수 있게 해줘야죠. 업무 정지 중이라도 계약기한이 다 되면 사무소를 이전할 수 있게 해줘야지. 그러니까 업무 정지 중에도 사무소 이전되고, 휴업 중에도 사무소 이전돼요. 못하게 하면 안 되잖아, 그지? 이전됩니다. 자, 그런데 업무 정지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공동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사무소를 이전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방법으로 이전할 수 없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업무 정지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를 다른 기업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승낙서를 주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승낙서를 첨부하라고 했죠. 승낙서 써줘야 되는데, 내가 업무 정지 중인 기업이다. 나 지금 업무 정지 중인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내 사무소 다시 쓰겠다고 한다. 그럼 내가 승낙서 써줘야 되잖아, 승낙서를. 근데 내가 업무 정지 중이기 때문에 승낙서를 못 써준다, 이 말이에요. 승낙서를 써주는 방법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업무 정지 중이니까.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잖아. 우리는 이미 업무 정지 받기 전부터 이미 공동 사용 중이었어요. 공동 사용 중인 경우는 제외. 자, 공동 사용 중인 상태에서 이 친구가 업무 정지 받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대로 그냥 사무소가 공동으로 사용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친구가 업무 정지 받기 전부터 우리 계속 공동 사용 중이었잖아. 그렇죠? 네. 두 번째, 업무 정지 중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거예요. 사무소를 이전하는 건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업무 정지 중인 기업은 사무소를 이전할 수 있는데 어떻게 가야 돼? 단독으로 구해서 가야 돼요. 공동 사무소는 안 된다고. 혼자서 구해서 가야 된다고. 왜? 내 업무 정지 중이기 때문에. 이사를 못 가는 건 아니고 이전을 못 하는 건 아니고 혼자서 구해서 가야 된다고. 그러면 내가 휴업 중이다. 그럼 이사 가죠? 휴업 중에 이사 간다. 휴업 중에는 공동 사용 되겠습니까, 이사? 네, 휴업은 공동 사용이 돼요. 휴업은 내가 휴업 중인 기업은 사무소 공동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전됩니다. 근데 업무 정지 중인 기업은 공동 사용 방법으로 이전 안 된다고. 그러니까 휴업은 잘못이 아니니까. 업무 정지는 잘못이에요. 자, 사무소 공동 사용이 몇 가지예요? 여기까지. 이 정도 보시면 되고, 밑줄 한번 꺼볼게요. 121페이지. 자, 중개사무소의 설치라고 해서 양가로 1번에 보니까 1등록 1사무소 원칙 돼 있네, 그죠? 1번, 개업은 밑줄 주어입니다. 자, 밑줄 중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 2대, 몇 개소? 1개소를 둘 수 있다. 자기 사무소는 1개소라는 거.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다만 법인은 밑에 줄에 등록관청의 신고 밑줄, 자, 그 옆에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무엇을 분사무소라는 것을 둘 수 있다는 거지. 둘 수 있다. 법인만이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이중사무소 이 말이, 자, 이중사무소 말이 사무소를 2개, 3개 설치한 겁니까? 그렇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사무소예요.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사무소가 이중사무소입니다. 그리고 임시중개시설물, 천막 같은 거 밑줄 꺼보세요. 첫 번째 줄 끝에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설치해서 안 된다. 자, 그리고 개시가 먼저 나왔네. 자, 바로 볼게요. 양가로 3번에 개시 의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개시. 자, 이거는 뭐냐면 사무소에다가 뭘 걸어라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사업을 하면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딱 이렇게 개시 걸어야 되는 그런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 서류에 이거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거 시험 문제 단독으로 나옵니다. 얘도. 자, 어디에다가 게시해야 되냐면 아무 때나 게시하면 안 되고, 두 번째 줄 보세요. 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 거기 어디입니까? 벽이겠지요, 뭐. 설마 천장이겠습니까? 아, 나 천장이 잘 보인다. 이러면 뭐 누워서 보니까 우리는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하여튼 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라. 자, 게시 사항이 박스 안에 들어 있는데 개정되었어요. 얘가 하나 추가됐습니다. 일단은 기억 보니까 등록증 당연히 원본 되겠죠. 분사무소는 신고 확인서 원본 되겠습니다. 니은 개업 및 소속 자격증 있는 사람 다 걸어야 돼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삽은 어떤 거? 원본이지 당연히 원본. 소속을 10명 고용했다. 소속 10명 고용했다. 그러면 10장 다 붙여야 됩니다. 원본으로. 한 장 넘겨보세요. 보증설정 증명서류 있죠? 공제증서, 보증보험증서 같은 거, 협회, 공탁증서 같은 게 있어요. 보험 가입했다 이 말이고. 니은에 보니까 중개보수 실비율 한도액표. 자, 그래서 한도 범위 내에서 받아야 되고요. 마지막에 그 밑에 적어놔야 돼. 미음으로 해가지고. 사업자 등록증이 들어갔어요. 사업자 등록증이. 간이가세자인지 뭐 일반 가세자인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 등록증이 들어갔다고. 이게 1년, 2년 전만 해도 이게 그러니까는 시험 문제 나왔어요. 사업자 등록증. 지문이 나왔다고. 그 문제는 사업자 등록증은 그 문제는 그때는 사업자 등록증을 게시할 필요 없는 거였죠. 근데 이제는 사업자 등록증 게시해야 돼요. 사업자 등록증 게시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한 가지 늘어난 5가지가 되겠죠. 게시 당연히 안 하면 누가 제재를 받겠어요? 이 게시 안 했다. 기업이 제재를 받죠. 게시 의무는 기업이 있으니까. 만약에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증을 게시하지 않았다. 그럼 누가 제재를 받아요? 기업이 받습니다. 이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도 있다고. 자격증이 소속 거니까 소속이 제재를 받겠지. 아닙니다. 자, 이 5가지의 게시 사항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게시가 돼 있어야 돼요. 벽에. 그러면 이거 위에 벽이 좀 많이 남아있죠. 그러면 그 남은 벽에다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회원권 있잖아. 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골프 회원권 이런 거 있죠. 기본적으로 그런 게시해 되겠습니까? 되고 골프 회원권 기본적으로 있고. 그러면 승마 회원권 이런 거는 승마 회원권 있죠. 뭐가 없어 근데 말이 없네 그 말. 승마 회원권인데 말이 없다. 빨리 돈 벌어서 말 사야 돼요. 요트 회원권이 있습니까? 요트 회원권. 기본적으로 요트 회원권 다 있잖아 우리. 태화여행 가가지고 타면 되잖아 요트. 뭐가 없어 근데? 요트가 없어요 지금. 요트. 우리 해운대는 여러분들 오셔서 아시겠지만 해운대는 다 이게 마린시티 쪽에 보면 요트가 다 있어. 요트가 집집마다 요트가 다 있어. 요트 타고 출근해요. 요트 타고 출근하고 구질구질하게만 자동차 끌고 안 가면 막혀가지고 막 요트로 싹 갔다가 수영만은 갔다가 이렇게 쭉 돌아가지고 오륙도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다시 또 내륙으로 돌았다가 이런 집도 있고 어떤 집들은 또 뭐 헬기를 띄우는 집도 있어요. 아침마다 헬기 도도도도 이러면서 농담입니다. 자, 그래서 그 외에 여러분들이 각종 자격증, 같은 그 회원권 중에서 종합체육시설 회원권도 있고 또 무슨 회원권이 있냐면 콘도미디엄 회원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이런 회원권들이 왜 제가 얘기했냐면 이런 회원권들은요 취득을 하면은 취득세라는 걸 내야 돼요. 그래서 세법에 보면은 이 취득세 과세 대상으로 돼 있어.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세법 했습니까? 세법? 좀 했습니까? 이거 공부했습니까? 아직 안 했고 나중에 나올 거예요. 취득세 보면은 나올 거예요. 이거 회원권들 골콘 정성 뭐 요 해가지고 나오든지 해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하여튼 여기 있는 거는 반드시 게시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밑에 보니까 양가로 4번에 지금 명칭이 나왔네. 갑자기 또 책이 희한해요. 명칭을 한번 적어볼게요. 사무소 명칭.
자, 사무소 명칭도 우리 시험 문제 물어봅니다. 명칭. 사무소 명칭은 이제 두 가지만 아시면 되는데, 이 명칭이라고 하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상호를 얘기합니까? 또 간판. 그렇죠. 이 간판은 조금 우리 사업을 하게 있어가지고 그래도 딱 보면 이 얼굴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영향을 약간 미치겠습니까? 좀 쉽게 기억될 수 있는 이름을 하면 좋겠죠. 잊어버리지 않는 이런 이름 한번 딱 들었을 때. 그러니까 이런 이름들을 어떤 이름들을 한번 사용해 볼까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생각할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생각할 단계가 아니다. 합격하고 생각해도 충분하니까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공부하는 데 집중하시라는 얘기겠죠. 자, 명칭인데 명칭 첫 번째가 우리 사무소 명칭에는 두 개 중에 한 개 써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연결된 단어로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 들어가야 돼요. 법인도요. 자, 그래서 뭐 대박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왕대박 공인중개사 사무소, 행복 부동산 중개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이름을 넣을 수 있겠다 이 말이지. 그러면 이 두 개 중에서 부칙은 못 쓰는 게 있어요. 뭘 못 씁니까? 부칙은? 예,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못 씁니다. 부칙은 공인중개사가 아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못 쓴다. 부동산 중개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칙이 이걸 썼다면 명칭 위반이겠죠.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런 명칭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도 명칭 위반이에요.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이런 문자를 썼다면요. 그건 명칭 위반하기보다는 그건 사칭인 거예요. 사칭.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이와 유사한 명칭을 썼다면 그는 사칭인 거라고. 제재가 틀려요. 사칭이에요. 그거는 사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명칭 위반이 아니라.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 가지 추천드리는 이름 있죠? 뭡니까? 그렇죠. 쑥입니다. 쑥. 열로 쑥 들어오라고. 쑥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말이지. 기억 남겠죠? 아무래도. 특이하니까. 쑥. 자, 두 번째. 옥에 광고물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데 옥에 광고물을 설치한 경우에요. 자, 주의해야 됩니다. 옥에 광고물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라는 지문은 옳은 지문이에요. 그런데 옥에 광고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문이. 옥에 광고물을 설치했다면 의무가 발생이 돼요. 첫 번째, 등록증 있죠. 등록증에 표기된 누구의 성명?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하래요.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의 성명을 표기할 의무가 있어요. 성명 표기 의무가 있어요. 어디에다가? 옥의 광고물에.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개업의 성명인데 법인은 누구 성명 되겠어요? 당연히 대표자 성명을 표기해야 되겠죠? 분사무소는요? 예, 책임자의 성명입니다. 이것도 자, 실험 문제 물어봐요. 바뀌면 안 되고. 분사무소도 대표자 아닙니다. 분사무소 책임자예요. 성명 표기. 자, 그러면 크기가 있느냐? 크기 있습니다. 어떤 크기?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입니다.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라고 돼 있어요. 정확하게 몇 센치 이런 건 없고 그냥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라고 규정돼 있다는 거지. 딱 봤을 때. 그러니까는 크기가 딱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고 그렇겠죠.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다 이 말이지. 연락처를 표기할 의무 있습니까? 연락처. 연락처 표기 의무 있다 없다? 간판에다가 연락처 표기 안 합니까? 표기하죠. 예. 근데 표기할 의무는 없다 이 말이에요. 연락처를 표기 안 했다고 해서 뭐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성명 표기를 안 하면 제재를 받습니다. 자, 그럼 성명을 표기하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표기합니까? 보통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소장 하든지 아니면 대표 이렇게 하든지. 그럼 마음대로 해도 돼요. 이름만 들어가면 되니까. 앞에 거는 명칭은 마음대로 해도 돼. 소장, 대표, 누구? 에? 김말려. 김말려. 김말려 안 계십니까? 김말려 안 계시죠? 혹시 모르죠? 혹시 김말려는 제가 아는 분이에요. 혹시 와가지고 또 공직에서 공부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김말려는 누구냐면은 우리 고등학교 때 여자 체육 선생님이에요. 김말려.
모르죠. 혹시 공부할 수 있는지. 그래서 물어봅니다. 항상 물어봅니다. 김말리 안 계시죠? 네. 고등학교 때 여자 체육 선생님 약간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이 난다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적으면 돼요. 소장 김말려 이런 식으로. 대표 김말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있잖아요. 간판에다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사진 있죠? 사진 이런 거 이렇게 걸어놔도 됩니까? 간판에다가 이렇게. 자신이 있으면 한번 걸어보세요, 여러분. 자신 있으면 걸어보라고.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쏙 들어올라다가 쏙 나가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쏙 나갑니다. 이 집은 아니네 그러면서 옆집이네 그러면서 자신 있으면 한번 붙여보고 여기는 대체적으로 보니까 딱 붙여도 되겠다. 여기는 마스크 끼고 예. 마스크 끼면 잘 몰라요 지금 얼굴이. 마스크 끼면 다 20대예요 그냥. 진짜예요. 다 20대야. 분간할 수도 없고. 마스크를 벗어도 요즘엔 잘 몰라요. 마스크를 벗어도 요즘에는 너무 젊어가지고 그렇죠? 잘 모른다고. 마스크를 벗어도 특히 이제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이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결혼 안 한 것 같은데 뭐 애 막 군대 막 제대한다 해서 하고 막 그죠? 결혼 안 한 것 같은데 막 뭐 수능 친다고 해서 하고 막 그죠?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사진을 붙일 수도 있다 이 말이지. 자, 여기까지 한번 보고 밑줄 꺼볼게요. 자, 사무소 명칭 거기에 보니까 4번. 야, 동그라미 1번에 보세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있죠. 이 둘 중에 하나 써야 됩니다. 위반하면 제재가 있고 다만 찾았죠? 부칙상의 기업은 뭐를 못 쓴다고요?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가 아니니까.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개업이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건 사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은 이러한 명칭에 대해서 이제 문자에 대해서 위반을 하죠. 위반하면은 등록관청에서 간판을 철거하라 그래요. 명령을 내리죠. 그럼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를 하지 아니한다. 이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입니다. 강제 철거라 그 말이겠죠. 이것도 물어봤어. 뭐라고 나 물어봤습니까? 민사집행법 이래 물어봤어요. 민사집행법 아니고 행정대집행법. 자, 오른쪽 넘어가 볼게요. 양가로 5번. 간판의 성명 표기 의무. 요게 5개 광고물 설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데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에 보세요. 5개 광고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합니다. 그 밑에 줄 등록증에 표기된 기업의 성명을 표기해라 이 말이죠. 크기는 그 밑에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라고 되어 있고. 동그라미 2번에 법인 같은 경우에는 누구 성명? 대표자 성명. 분사무소는 누구요? 책임자 성명.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성명 표기 의무 위반했다 그러면 동그라미 3번 간판을 철거를 명합니다. 그런데 이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마찬가지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입니다. 자, 양가로 6번 보세요. 간판 철거 의무가 있는데 이거는 간판 철거 사유에 해당이 되면 무조건 간판 내려야 돼요. 철거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적어놨죠. 동그라미 1번 끝에 줄에 보면은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된다. 어떤 사유? 박스 안에 보세요. 이것도 물어봅니다. 시험 지문에. 기업. 사무소를 이전했다. 사무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이 전에 있는 간판은 철거해야 되겠죠? 니은 폐업 사실을 신고했다. 문 닫았으니까 철거해야 되고 디귿 취소 처분을 받았어요. 등록. 효력이 소멸됐으니까 간판 철거해야 되겠죠? 그런데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 이런 사유가 발생되면 알아서 철거해야 되는데 가보니까 철거를 안 했네. 그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죠. 그러니까 바로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입니다. 한 장을 넘겨보세요. 자, 7번이 뭐냐면은
광고의 성명 등의 표기 의무. 이게 표시 광고의 명시해야 될 사항 명시예요. 그러니까 표시 광고할 때 우리 광고할 때 명시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우리 유통 사업할 때 사업하면서 광고할 때 그럼 내가 적고 싶은 건 적잖아. 근데 이 법에서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할 때는 딱 반드시 명시해야 될 사항이 정해져 있어요. 그게 뭐냐? 밑에 있는 건데 일단은 동그라미 1번 네 번째 줄에 보세요.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안 된다. 시험 문제 물어봤습니다.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 명시하면 안 된다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면 위반한 겁니까? 네. 명시하지 마라 그랬고. 그러면 명시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박스 안에 기억. 중개사무소 소재지부터 연락처, 성명, 명칭,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사무소 명칭부터 명칭, 소재지, 연락처 및 등록번호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니은에 보면은 개업의 성명, 법인은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 그러니까 개업의 성명을 반드시 명시해야 돼요. 이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은 명시를 해야 돼요. 이 안에 있는 것들 명시 안 하면 위반인 거예요. 그런데 동그라미 2번 박스 밑에 보면 요즘에 인터넷으로 광고를 많이 하니까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할 때는 위에 있는 박스에 있는 사항뿐만 아니라 세 번째 줄에 중개대상물에 따른 소재지, 면적, 가격 등 이런 것들도 명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명시사항,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할 때 명시사항도 위반하면 거기 제재가 있어요. 그리고 회색 박스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할 때 명시해야 될 사항이 좀 적어놨네, 그죠? 소재지, 면적, 가격,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의 종류, 거래 형태,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총층수, 사용승인, 사용검사, 준공검사 받은 날짜, 그 다음에 방향, 방의 개수, 욕실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 대수 그냥 한 번씩 읽어봅니다. 관리비 이런 것들도 다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할 때는 명시해라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 조문 밑에 동그라미 3번이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 광고 방법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말이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쭉 나와 있는데 이걸 뭐 다 볼 필요는 없어. 지금 다 볼 필요는 없고. 이게 최근에 신설된 거예요. 2020년 지금 8월 21일이라고 돼 있잖아. 일단은 넘어갑니다. 다 이거 보려면 힘들겠죠? 네. 어디까지 넘어가냐면 쭉쭉 넘어가요. 쭉쭉. 그리고 128페이지 거기 중간에 보면은 동그라미 4번 있습니까?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마찬가지. 개업이 아닌 자는 이러한 표시 광고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지. 개업이 아닌 자가 누구예요? 소속, 보조원 뭐 이런 사람들 다 개업 아니잖아. 그러니까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기 이름으로 광고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광고를 할 때는 개업의 성명을 넣어라 이 말이에요. 개업이 광고를 해도 개업의 성명을 넣고 명시해야 될 사항 명시하고 다 명시를 하고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명시해도 되겠습니까? 혹시? 네. 그렇죠. 개업의 성명 명시하고 명시해야 될 사항 기본적으로 뭐 사무소 소재지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다 명시하고 소속에 대해서 명시되느냐? 명시됩니다. 소속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해서는 안 된다. 그게 없기 때문에 명시됩니다. 근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 명시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 명시하면 안 된다. 이게 시험 문제 물어봤었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동그라미 5번. 부당한 표시 광고 밑으로 가고 두 번째 줄에 자, 좀 시세에 어떤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광고를 하는데 부당하게 광고한 거죠. 부당하게. 그 유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유형 세 가지 말아둘게요. 자, 어떤 게 부당하게 표시 광고한 거냐? 박스 안에 기억. 중개대상물 자체가 없어요. 물건이 없다고. 물건이 없으면 거래할 수 없잖아. 근데 광고한 거예요.
시세에 부당 영향을 주려고. 부당하죠? 두 번째, 중개 대상물은 있는데, 물건이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거짓되게 했어요. 사실과 다르게 거짓 또는 과장되게. 거짓 또는 과장인 거예요. 세 번째, 거래질서 해치거나 있죠? 거래질서 해치거나 의뢰인에게 피해 줄 우려 있는 것. 그래서 대통령으로 정한 게 있어요. 일단 요 기억, 니은, 디귿까지만 보세요. 거래질서 해치거나 의뢰인에게 피해 줄 우려가 있는 것들, 이런 광고들이라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오른쪽에 6번, 이러한 부당한 표시 광고의 세부적인 어떤 유형 기준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자, 그게 그 회색 박스에 있는 건데 그거 지금 보지 말고요. 자, 그 다음에 인터넷 모니터링 나옵니까? 이 모니터링은 이번 순환은 안 하겠습니다. 모니터링은요. 너무 양이 많죠, 그죠? 너무 할 게 많아. 너무 많다. 그리고 왜 안 하느냐? 왜 안 하겠습니까? 3월 달에 안 올까봐 그래요. 3월 달에 할 걸 남겨놔야 돼. 그렇죠? 인터넷 모니터링 2년 연속 나왔습니다. 시험 문제에. 이게 최근에 만들어진 거거든. 모니터링 하겠다는 얘기지. 감시하겠다는 얘기예요. 인터넷 광고에 대한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해서 국장이 감시하겠다는 거지. 모니터링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2년 연속 나왔어요. 31에 32에 나왔다고. 근데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건 모르지요. 그건 모릅니다. 근데 해놔야 돼요. 자, 일단 근데 요거는 언제 하겠다고? 3월에 한번 쭉 보고, 뭐 요약집에도 깔끔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시면 되고, 어디로 갈 거냐? 사무소 이전으로 가야 되겠네. 페이지 133페이지. 사무소 이전은 조금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